People in 쉼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즐거워하는 체험 가운데 하나가 한복을 입어보는 거라고 합니다. BTS나 블랙핑크 같은 셀럽들이 무대에서 멋진 한복을 입는 것도 뭐 크게 한몫했지만요. 무엇보다 이 옷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이겠죠. 이제는 뭐 추석 같은 명절이나 격식 차리는 장소가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생활한복 입는 분들 점점 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천의무봉의 대표이신 조영기 디자이너님과 함께 시대에 맞춰 변화 중인 한복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천의무봉의 대표 우리 디자이너님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름이요 범상치가 않습니다. 천의무봉, 이거 어떤 뜻인가요? 네, 천의무봉은 원래 이렇게 선녀의 옷은 꿰맨 곳이 없다라는 이렇게 고사성어예요. 그래서 완전 무결하거나 네. 흠이 없는 것을 이룰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20대 때 네. 그 서예가이시고 정각가이신 김양동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제게 이제 주신 호예요. 그게 천의무봉입니다. 근데 되게 네. 뭔가 엄숙하고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네. 저는 저는 그 호를 받을 때 이제 되게 못 받겠다. 제가 무슨 천의무봉이냐 해서 되게 혼이 났거든요. 저보고 이제 천의무봉이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천의무봉이 되려고 네. 노력하라는 뜻에서 주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게 받았죠, 처음에는. 그러게요. 그런데 아유. 이제 사실 그 이름은 이렇게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렇게 다다를 수 없는 경지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완전하고 경지지. 완벽한 것은. 그렇죠. 네, 그거를 노력하고 마음을 다해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좋았는데, 네, 그걸 이제 브랜드명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엄청난 처음에는 이제 무모하고 되게 부담이 많이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조롱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가 무슨 천의무봉이냐. 근데 저희는 이제 천의무봉이라고 해서 지은 이름이 아니라 천의무봉이 되려고 그렇죠. 노력하는 마음으로 이제 지은 브랜드인데 이제 사람들이 인식할 때는 이제 천의무봉으로 이제 딱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되게 많이 이렇게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꿋꿋하게 이제 버티면서 이렇게 고치면서 나아가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네. 그 브랜드를 만드신 게 2003년이시잖아요. 네, 네.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맞아요. 한 길을 쭉 걸어오시면서 이 천의무봉의 한복이 어떤 모습인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면 BTS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2018년이었어요. 네, 맞아요. 네, BTS가 한 무대에서 삼고무, 부채춤, 봉산탈춤, 사물놀이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그때 그 입은 한복이 디자이너님의 작품이었다고요. 네, 맞아요. 참 영광스럽게도 저는 사실 그렇게 그 아이돌들을 좀 잘 몰랐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잘 몰랐는데 이제 BTS 소속사에서 이제 의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제작 의뢰를 해주셔서 이렇게 이제 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삼고무 퍼포먼스를 펼쳤던 제이홉님의 의상하고 그다음에 부채춤 퍼포먼스를 펼쳤던 지민님의 의상하고 지민님의 백댄서 한 11명 그리고 메인 무대에서 이제 석진님하고 네. 슈가님 네. 그리고 이제 백댄서 70여 명의 소품까지 이렇게 이제 대대적으로 좀 제작을 하게 된 거였죠. 야, 그 어떤 의상이었는지 혹시 이렇게 좀 네. 묘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그 무대가 정말 그렇게 환상적일 거라고는 저희도 상상은 못했었어요. 워낙 그 BTS 소속사에서 되게 기획을 되게 잘하긴 했고요. 그래서 처음 이 삼고무 퍼포먼스에서 제이홉이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제가 디자인한 한복을 입고 나왔는데 네. 이제 그 이름은 이제 소창이에요. 소창인데 이 소창이가 18세기 작품인데 네. 그 형태를 그냥 거의 그대로 18세기의
소창의 형태를 거의 그대로 재현해서 만든 옷이에요. 그게 약간 두루마기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맞습니다. 뒤에 이렇게 솔기에 트임이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루마기는 우리가 이제 두루 막혔다고 해서 두루마기거든요. 근데 이제 소창이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옆으로 트임이 되게 깊어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춤을 역동적으로 춰야 되면 막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역동적으로 추기에 좋은 옷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대중들이 볼 때 한복이다.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확실히 줄 수 있는 의상이었죠. 소재도 이게 전통적인 소재를 사용했거든요. 네. 금직으로 짠 양단이에요. 근데 이제 춤을 위해서 이렇게 혹겹으로 제작을 한 거죠. 그러면은 그 역동적인 그 춤이 이렇게 쫙 있을 때마다 그게 이렇게 샥샥 같이 그 선이 같이 그렇죠. 움직이면서 이제 같이 따라 움직여요. 우리가 이제 자락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락에 마음이 흔들린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되게 이 자락의 흔들림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재용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같이 따라 움직이는 이 자락의 흔들림이 정말 그 무대를 보면 정말 황홀하게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 상고무의 어떤 북소리와 함께 정말 멋지게 이렇게 기획이 된 거예요. 야,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봐도 감동적이다. 가장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그 재용님이 안에 입었던 옷이 이렇게 그냥 일상복 셔츠예요. 셔츠고 그냥 일상복 바지. 그 위에다가 제가 디자인한 대대를 두르고 그 위에 이제 18세기 소창이를 입고 거기다가 또 디테일하게 놀이개를 거기에 고름에 달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툭 걸쳐서 나와서 이제 춤을 역동적으로 추는 거죠. 만약에 진짜 이런 무대를 조선시대 춤꾼이 18세기 춤꾼이 이 무대를 봤으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런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전 지금 마스크 안에서 완전 입이 여기까지 벌어졌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런 무대를 전 세계에서 보면서 야, 저렇게 아름다운 저 의상은 뭐야? 한복이래. 쟤네들의 전통적인 의상이래. 그런 어떤 그 전 세계의 시선 얼마나 이게 짜릿합니까? 같은 한국인으로서의 너무 기쁨이 있어요. 한복인데도 굉장히 이렇게 막 민속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되게 그 현대복과 되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훨씬 그 노래와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지금 그 감동을 주는 것 순간 같아요. 가장 트렌디한 그 현장의 가장 트렌디한 의상이었던 거예요. 네. 그 어떤 의상보다도 가장 현재적이고 가장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맞아요. 멋지고 정말 정말 뭔가 말로 표현하기에도 되게 어려울 만큼 정말 이렇게 참 멋진 무대였죠. 오늘 추석인데 갑자기 야, 나 한복 어디다 뒀더라 하면서 한복 꺼내 입는 분 생기실 수도 있겠어요. 한복에 대해서 막 매력을 얘기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요. 생활한복 브랜드가 다양해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10여 년 전만 해도요. 한복은 딱 입는 날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또 꼭 입어야 돼.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에서 부모님은 한복을 입는다. 명절 때 새 신부는 한복을 입는다. 약간 그런 식으로 좀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디자이너님께서도 일상에서 소화 가능한 한복을 디자인을 하시고 지금도 한복을 입고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 그런 일상에서 생활 가능한 한복을 디자인하게 된 계기는 뭐였을까요? 사실은 저희가 아마 이렇게 되새겨 보면 참 놀랄 만한 일인데요. 우리가 한복을 일상에 입지 않게 된 시간이 100여 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한복을 입어온 시간은 얼마일 것 같으세요? 비교가 안 되겠네요. 수천 년인 거죠. 수천 년을 입어왔는데 고작 100년 안 입었네요. 100년을 안 입은 거예요. 그러네. 그런데 우리가 한복을 다 까먹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시대의 변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서양복이 도입이 되고 이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이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수천 년을 입어왔던 그 한복들을 이렇게 새롭게 현대에 맞게 디자인해서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노력들이 왜 그렇게 좀 부족했을까? 왜 생각보다 이렇게 좀 미진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과 반성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그 관점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복은 좀 입으면 그 뭐 특별한 날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한복을 안 입은 게 100년밖에 안 됐고 우리는 그죠. 한복을 입고 산 게 수천 년이다. 그러니까요. 정말 오랫동안 입었어요. 그리고 참 우리나라가 참 고집스러워요. 세상에 어떻게 수천 년을 입을 수가 있죠? 그런 형식이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옷을 입는 형식이 변한 건 불과 정말 완벽하게 변한 건 불과 100년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그런 생활 한복 있잖아요. 네. 지금 뭐 디자이너님께서도 입고 오셨지만 그거는 또 한복이 아니야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너무 많죠. 네. 네.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복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한복하면 참 쉬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복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만큼 그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한복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통 한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옛부터 수천 년간 입어왔지만 우리가 수천 년간 입어온 옷을 지금 다 입는 건 아니죠. 지금 딱 내려와서 입는 옷이 있어요. 네. 우리 부모님이 입던 한복. 그것을 조금 더 내 취향에 맞게 변화된 한복을 입을 뿐이지 그 고려시대 한복을 우리가 입진 않죠. 그렇죠. 지금 우리 부모님이 입던 세대에 있는 한복, 우리가 그런 한복을 우리가 전통 한복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내려온 거. 네. 지금 제가 누릴 수 있는 한복.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이제 개념상 어떤 아이템들이 있고 어떤 스타일이 있고 어떤 디자인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통 한복입니다. 근데 이 모양에서 벗어나면 전통 한복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전통 한복은 아닌 게 맞아요. 그렇죠. 전통 한복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한복에는 수많은 디자인이 있고 그렇죠. 숱한 종류의 디자인이 있고 아이템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다 과거 속에 묻어 있거든요. 묻혀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통은요, 간직하고 어디다가 전시해 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들이 그렇죠.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현실과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가 이렇게 이어나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들을 좀 우리가 진짜 생활 속에 접목시킬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런 노력을 또 기울여 주시면서 우리 본래의 그 아름다움과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이 저희는 같이 숨쉰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이게 그 한복이라는 것이 이제 문화유산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유산은 이제 지켜지면 완벽한 문화유산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살아 숨쉬면 전통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100여 년 동안 이제 그것이 예복화되면서 아직까지는 한복이 살아남았지만 네. 이것이 잘 못하면 이제 문화유산으로 남고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유산은 다시 재해석해서 다시 끌어와서 그럼요. 이것을 살리면 다시 전통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의 우리가 이 새롭게 한복을 디자인하는 이러한 노력들은 그 불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이 전통 한복은 아니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한복이 아니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의 어떤 새로운 어떤 시도나 어떤 새로운 어떤 장르로 이해를 해준다면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들 생활 속으로 들어올 때 그것이 전통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아, 그렇다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한복이라는 게 예전에도 굉장히 계속 좀 변화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고려시대에 예를 들어 저고리 위에 치마를 입었는데 조선시대에는 치마 위에 저고리를 입었고 21세기 생활한복은 다시 저고리 위에 치마를 입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 진화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통한복과
달라 그래서 한복이 아니야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식이랑 부모가 얼굴이 다르지만 핏줄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의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디자이너님께서는 한복 디자인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 이 부분이 궁금하네요. 맞아요. 이게 참 우리가 한복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한복을 그럼에도 잘 몰라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느낌으로는 알아요. 정확한 정답. 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느낌으로는 알아요. 네.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 뭔가 비슷한데 느낌으로는 알죠. 알죠. 그런 느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한복의 정체성 또는 한복의 DNA라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 디자인은. DNA라는 것은 네. 내가 어쨌든 그 DNA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본질이 있는 거죠. 본질이잖아요. 네. 그 DNA. 그게 디자인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한복의 DNA는 뭘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거를 이제 내가 내 아버지를 닮았는데 내가 그 DNA를 설명해야 되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제 종이 접기 형식을 들면 되게 쉬워요. 종이 접기 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동물들을 만들 수 있죠. 사자도 만들 수 있고 토끼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동물을 만들더라도 이건 종이 접기 형식이 느껴져요. 그 종이 접기란 정체성이 탁 느껴지는 거죠. 뭘 만들어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한복의 형식을 가지고 한복을 디자인하면 반드시 그 한복이라는 정체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한복의 형식을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복의 형식은 공부하지 않고 아이디어만 이렇게 따다가 한복을 디자인하면 정체성이 느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이게 한복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 짚혀지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공부가 된다면 이제 훨씬 더 이렇게 정체성이 드러나는 디자인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식을 공부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게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추장스러운 부분들을 없앤다거나, 네. 좀 더 편리하게 맞아요. 만든다거나 네. 이런 접근이 아니라, 네. 우리가 지킬 것, 그 다음에 그 형식적으로 이 한복이 갖고 있는 정체성은 잘 지켜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죠.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렇죠. 뭘 빼야 되는지, 그렇죠. 뭘 넣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 본질을 모르면 그냥 진짜 빼지 말아야 할 것도 빼게 되고 그렇죠. 넣으면 안 되는 것도 넣게 되니까 이 디자인들이 이렇게 계속 혼란된 디자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네. 한복의 본질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이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지금 이 시대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한복을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걸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한복을 디자인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다른 걸 디자인한다면 그런 논리를 적용할 필요가 없죠. 더 창의적이어도 되고 그렇죠. 더 과감해도 되고 네. 더 도발적이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한복을 디자인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한복이라는 형식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벗어나고자 하죠. 네, 그럼 이제 패션이 되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한복과 마주하게 되는 그렇죠. 경우가 그렇죠. 저기 경복궁 덕수궁에서 생겨요. 맞아요. 네, 맞아요. 쟤는 잠깐만 한복이야 저게? 약간 그렇죠. 이런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느낌을 근데 뭐 일부 소수만 받으면 모르겠지만 이 한복이라는 건 전 국민이 느낀다는 말이죠. 맞아요. 공부를 안 했지만 다 느끼기 때문에 참 이 한복은 쉬운 것 같지만 또 가장 어려운. 그러면요, 디자이너님 오늘 추석인데 모셨으니까 네. 저 그거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예 다 풀착장을 하는 거는 조금 이제 그렇죠. 좀 힘들죠. 맞아요. 근데 하나 툭 걸치는 거, 네. 뭐 정말 한복 디자인에 뭐 하나 툭 걸쳐도 괜찮을 만한 뭐 어떤 뭐 코디, 뭐 이런 법, 코디법 이런 거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요즘 그 많은 디자인들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겉옷이라고 하죠. 네. 아까 이제 제가 그 재엽님께 재엽님을 위해서 제작했던 소창이가 이제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런 포류라고 하는데
겉옷이에요. 두루마기와 같은 비슷한 종류의 옷인데 이런 옷들은 이렇게 툭 걸치면 아까 이렇게 셔츠랑 바지 네, 입었잖아요. 셔츠와 바지 위에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셔츠와 바지 위에 툭 걸치면 그냥 로브 같아요. 그냥 로브처럼 그냥 이렇게 많은 시선을 받지 않고 왜냐하면 소재를 막 현대 소재를 사용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 드러나는 그렇게 전통 소재를 쓰지 않더라도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얼마든지 지하철 타고도 버스 타고도 이렇게 시선을 많이 받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만의 멋이고 얼마나 근사해요. 그럼요. 되게 이런 내가 정말 한복적 요소가 가미된 한국인으로서 진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제 이 한국의 의상을 내가 다 걸치고 있다. 저는 아주 그래서 저도 구입 의사가 있기 때문에 네, 여쭤봤어요. 그래 이제 또 그런 의상을 또 이렇게 걸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여며서 입으면요. 또 완벽하게 이렇게 한복의 형식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네. 요즘엔 약간 취향의 시대잖아요. 예전에는 막 대세가 있었어요. 막 네. 유행이 있으면 다 똑같이 입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죠. 맞아요. 이제는 정말 나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게 되게 멋있는 여정이잖아요. 맞아요. 인생에서. 네. 여러분의 여정도 한번 의상에서부터 그런 거 오늘 딱 명절도 됐겠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너무 의미 있는 그럼요. 소비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찾으시고요. 또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너무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이랑.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튀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네, 좀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야, 그럼 이제 그분들은 이제 레벨로 높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그렇죠. 충분히 더 정체성이 드러나는 디자인들을 접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입을 수 있죠. 네. 자, 문화시대 김경란입니다. 피플인심표 오늘은 천의무봉의 대표인 조영기 디자이너님과 함께 우리 한복 이야기 나눠봤는데 너무 저도 쏙 그냥 집중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대표님 풍요로운 한가위 맞이하시고요. 네.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